줄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은 진짜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바쁜 하루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는 저희 와이프가 감기에 걸려갖고 이제 체하 보고 낼름 나가갖고 이제 강남에 가서 홍의사님 만나갖고 프로젝트 3개 진행되는 거 점검하고, 그 다음에가 이제 좀 오늘이 되게 중요한 날이었어요. 이게 진짜 살다가 이런 일도 있구나 했는데, 오늘 이제 제가 코디네이팅, 제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연결자가 돼서 제가 모든 걸 다 조율을 해갖고 오늘 시가총액 6천억을 대표하시는 분이랑 그다음에 시가총액 5천억을 대표하시는 분이랑 만나서 이제 그 회사의 M&A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진지하게 나눴습니다. 두 분 다 제가 너무 이렇게 존경하는 분들이어서 서로 칭찬하는데, 그 진짜 맨 처음에 이렇게 두 분은 모르시고 저만 다 아시는 분들이고 두 분은 만나본 적이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두 분 칭찬하느라고 30분 동안 래핑을 한 것 같아요. 쇼미더머니 하듯이 이분은 이래서 이렇게 대단하고 저분은 저래서 대단하고, 진짜 두 분이서 딜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일단은 이렇게 커넥션을 갖고 계시면 정말 엄청난 나중에 시너지가 발생할 것 같다, 나는 이렇게 연결점이 되어서 너무 행복하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또 그거 코디네이팅을 마친 다음에 또 내려와서 내가 좋아하는 또 지인분이랑 좀 예술 쪽 관련해서 이야기도 나누고 아주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지치네요. 지쳐. 그래서 힘이 드는데, 그래서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 거냐, 좀 사족이 길었는데, 오늘 이렇게 제가 이제 이거 찍는 기점으로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가 체인지 그라운드가 연말에 이제 워크숍을 1박 2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직원들이랑 나눌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그 얘기를 해드립니다. 바로 독입니다. 독. 그러니까 여러분, 독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적절하게 쓰면은 약이 됩니다. 이렇게 정제도 하고 잘 활용을 하면은. 그래서 여러분, 약을 과다 복용하거나 잘못 복용하면은 어떻게 되죠? 독이 됩니다. 뭐 약의 종류랑 뭐 성분에 따라 다르겠지만 과다 복용하면은 뭐 여러분에게 부작용이 일어나거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히 쓰면은 약이고, 잘못 쓰면은 독인데, 이게 그래서 맥락이 중요하죠. 인생에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독이라고 생각하는데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게 뭐냐면 호의와 선의, 그 다음에 안락함,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를 생각을 해서 사무실에 가서 영상을 찍으려다가, 지금 밖에 상당히 춥거든요. 밖에서 찍는 이유가 뭐 겨울이라고 너무 따뜻한 곳에만 오래 있으면은 뭐랄까 긴장감이 없어지고 이렇게 오히려 면역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 영상은 조금 입김 나죠? 조금. 오늘 영화예요, 영화.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뭐라고 춥더라도 밖에서 찍는 게 나한테 약이 되지 않을까. 너무 따뜻한 곳에서 안락한 곳에 있으면은 내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내가 축 처지기만 해서 나한테 독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체인지 그라운드는 되게 좋은 회사 같지만 되게 나쁜 회사예요. 일단 체인지 그라운드는 실질적인 퇴사율이 엄청나게 낮습니다. 그것은 좋은 자랑이기도 하지만 나쁜 뜻이기도 해요.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데 제가 기준점을 낮게 잡은 걸 수도 있습니다. 저희 체인지 그라운드에서 실질적 퇴사자는 사실상 한 명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퇴사하신 장영웅 PD께서는 저희랑 아직도 2년째 콜라보를 하고 계시고, 외주로 콜라보를 하고 계시고, 파트너로서. 그 다음에 우리 딸 연아 양은 뭐 자기가 퇴사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스웨덴으로 시집을 가서 요번에도 만났고, 아무튼 저희는 그래서 실질적 퇴사자가 1번 퇴사자밖에 없는데, 이게 되게 나쁩니다. 왜 나쁘냐면은 저희가 조직 문화가 상당히 좋고 재택근무다 보니까 이게 독이 됩니다. 이런 회사에 있다가 일반 회사에 가면은 적응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 다음에 제가 저희 회사는 사실상 매출의 80에서 90%는 제가 냅니다. 고 작가님이 서폿을 해준다는 조건 하에, 그게 고 작가님이 서폿을 해주면 못 내주는데, 고 작가님은 거기서 촉매 역할을 하시는 거지 실질적으로 관여를 하시는 게 아니어서, 제가 80%, 고 작가님이 10%, 나머지 직원들이 10% 낼까 말까인데, 제가 아직 벌어다가 먹여주는 구조인데, 이거를 너무 오랫동안 제가 그냥 떠났어요. 떠나면 어떻게 되죠? 자생할 힘이 없어집니다. 그게 좋은 것 같은데 독이 되는 거예요. 독. 맨 처음에는 우리 친구들이
그 복잡게 해서 살아남을 역량이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도와주면은 그게 마치 약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계속 복용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너무 오래 장기 복용해서 부작용이 생기고 독이 됩니다. 독. 면역력도 없어지고. 네? 그러니까 저는 살면서 이렇게 진짜 우리도 모르게 약인 줄 알고 너무 오래 복용하고 많이 복용해서 독인 게 너무 많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돈도 그런 것 같아요. 자기 뭐라 그럴까 필요한 양이 있을 텐데 그 다음에 결국에는 여러분 돈이라는 거는 내 시간을 아끼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예측 불가능에 대한 통제에 대한 대비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실패 비용을 얼마나 계산하느냐에 됐는데 그래서 그게 계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시간을 충분히 아껴서 내가 원하는 온전한 인생을 살고 있으면은 내가 더 그 이상의 돈은 사실 독이거든요. 그 돈에 집착하면은 왜? 돈은 매개체인데 매개체는 아무것도 아니고 매질일 뿐인데 거기에 집착한다는 그 웃긴 거거든요. 여러분 소리는 그러니까 소리는 공기로 전파돼서 이게 여러분 공기가 없으면 소리가 나가지가 않아요. 매질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거가 공기가 매질이고 돈도 우리의 의사소통의 매질일 뿐인데 결국에는 매개체 수단일 뿐인데 그걸 집착한다는 게 되게 웃긴 거거든요. 예? 돈은 결국에는 실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 허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대신 이거는 교환 수단이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이거에 대한 계산이 돼 있다면은 더 이상 필요 없는데 저는 그거를 충분히 계산을 했고 예를 들면 신박사 TV에 광고 2개 정도 앞부분에다 붙여버리면 한 달에 200~300만 원씩 수입이 납니다. 이거는 그러면 보통 사람 평균 뭐 연봉이랑 비슷하겠죠? 저는 그 돈이 그렇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돌려주는 게 제 행복의 크기를 키우는 거지 거기서 200~300만 원 제가 더 번다고 제가 더 행복해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어떤 프로젝트는 이 영상에다가 제가 광고를 걸고 이거는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철저하게 공개를 하고 나중에 광고를 끊고 여기는 다 기부를 하겠습니다 하고 해서 기부를 하면 제가 더 기분이 좋지 거기서 200~300만 원 번다고 제가 더 기분이 좋아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돈에 더 집착하는 거는 저에게 그거는 독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공부를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심지어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천 없는 공부는 여러분이 이렇게 약처럼 이로운 게 아니라 실천 없이 계속 공부만 많이 하면 허영심이 쌓입니다. 허영심. 그 다음에 실천 없이 공부를 계속 하면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여러분 공부는 되게 정제된 정보입니다. 정제된 정보. 근데 세상을 살아오다 보면 여러분이 소음과 그다음에 신호가 섞여 있고 그다음에 암묵지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제된 공부로 많이 해봤자 실전에 나왔을 때는 여러분이 이게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가장 리스크가 적고 안티프레질한 투자는 여러분 공부입니다. 왜? 그게 정제돼서 뭐라 그럴까 가지랑 부분적 맥락이 좀 떨어지는 거지 가장 큰 덩어리 20%만 투자를 해도 80% 얻을 수 있는 게 공부입니다. 근데 여전히 뭐죠? 20%는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100%를 채우는 게 어려운 게 뭐냐면은 내가 20%를 제대로 공부하면 80을 얻습니다. 근데 나머지 20%를 채우려면 80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천 없는 공부는 여러분에게 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체인지 그라운드는 지금 뭐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저를 비롯해서 제가 리더십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고 작가님도 못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웅이사도 못하는 부분도 있고 김지현 팀장도 못하는 부분이 있고 다 못하는 부분이 있고 직원들도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2020년에는 고통을 많이 감수하면서 아주 혁신을 해보려고 제가 계획 중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랑 나누는 거는 지난번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위기라고 했을 때는 본질을 볼 수가 없습니다. 위기에는 너무 많은 소음이 섞여 있기 때문에 본질을 보기가 힘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통제 가능한 고통이라는 걸 아는 범위에서 혁신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미리미리 예방접종을 하는 거죠. 예방접종. 그래서 내성을 기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는 요번에 2000 워크숍 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저희가 영업이익도 잘 나고 로크미디어는 매출이 2배로 늘어났고 체인지 그라운드도 매출이 50% 늘어났고 영업이익도 다 늘어났는데 그래서 요번에도 이 영업 그다음 보너스 프로핏 쉐어링을 해서 이익 쉐어도 하고 하는데 소기업이 그 스타트업이 남들은 잘한다 칭찬할지 모르겠지만 그 잘한다 칭찬에 취하는 것도 독입니다. 적절한 칭찬은 나에게 자존감을 높여주고 내 동기부여를 올려주겠지만 그 칭찬에 취해서 내가 못하는데 진짜 잘한 줄 알고 있으면 그건 약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저조차도
어떤 거를 잘못 알고 있어서 약인 줄 알고 있지만 독이라고 치이는 독에 뭐랄까 감염된 거나 독에 이렇게 뭐 이렇게 노출이 돼 갖고 나도 모르게 제 자신을 죽이고 있는 부분도 많을 거고, 제가 있는 조직도 그럴 거고, 빡독도 그럴 거고, 뭐 싱큐베이션도 그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111 강연 때 첫 번째 주제가 신박사를 죽여라입니다. 신박사를 죽여라. 제가 그거는 강연 때 오프라인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오늘 영상에서 말한 거랑 맥락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짜 공부를 한다고 해서, 신박사 TV를 본다고 해서 여러분이 발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책을 읽는다고 해서 심지어 여러분이 발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최소한 아웃풋 위주의 공부를 하고 여러분이 그걸 실천하지 않는다면은 결국에는 여러분이 지적 자율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시간에 더 많은 거를 배울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저라는 독에 오염이 되어서, 저라는 독에 중독이 되어서 여러분이 성장할 기회를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신박사 이번에 TV 그 고 작가님이 하는 강연에서는 이제 0번 주제가 신박사를 죽여랍니다. 신박사를 죽여. 여러분이 가짜에 취해서 여러분이 뭐 이걸 본다고, 특히 유튜브만 보고 있다고 여러분이 발전은 죽어도 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도 너무 많이 쓰면 독이 됩니다.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쓰는 사람은 우울증 걸릴 확률이 올라가고 자살 확률도 올라간다는 논문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스마트폰을 적절히 쓰면 약이죠. 왜? 이거보다 효율성이 높은 도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쓰냐의 문제고, 어떤 맥락에 쓰냐의 문제이고, 어떻게 활용하냐의 문제인데, 결국에는 여러분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여러분 의지와 여러분 선택에 다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독은 그 자체로는 성질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좀 자세하게 이제 체인지 그라운드 맥락에 맞게 워크숍에서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해서 2020년에는 혁신을 해서 2020년 연말이 됐을 때는 체인지 그라운드 친구들이 정신적으로 한층 더 성숙해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더 많은 혜택을 받아가는 그런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여러분도 우리 회사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저랑 일하고 싶은 분들이 많을 텐데, 저는 이런 얘기를 실제로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체인지 그라운드는 여러분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는 회사고 되게 좋은 조직이고 뭐 꿈의 조직으로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면은 몇몇 분은 그렇게 말하실 겁니다. 그거는 너만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저만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제 이데올로기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가면은 됩니다.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는 대기업도 아니고, 저희랑 비슷한 종류 회사, 비슷한 업에 있는 회사는 심지어 혼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체인지 그라운드 직원은 빠르게 그다음에 외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에서 타협이 없고 거기서 우쭈쭈가 없습니다. 거기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맞아요. 제 생각이 틀려서 그냥 겸손한 척을 하는 게 싫습니다. 저는 지금 이 바닥에서 SNS로 밥 벌어먹고 사는 이 바닥에서는 저희 회사가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만도 결국 저한테 독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아직 약의 단계입니다. 왜? 저희는 작은 회사고 성장하는 게 쉽지 않은 회사고 언제 꺼질지 모르는 회사입니다. 항상 조심하되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왜? 저는 선봉에 서 있기 때문에 항상 적과 경쟁자와 최접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자신감이 없다면 그 누구도 자신감을 갖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조직이 최고라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라도 없으면 이 바닥은 정말 살아남기가 힘든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또 아까는 이제 너무 자만하지 말라는 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게 너무 없으면은 약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뭐 비타민이 부족하거나 보충제가 부족하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너무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 너무 공포에 떨고 있는 분들, 너무 두려운 분들은 거기서는 여러분이 자신감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됩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렸죠. 비즈니스에 여러분 꽃길은 없습니다. 시쳇길 뿐입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최전선에, 아직은 조직이 플랫폼을 완벽하게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플랫폼이 완성이 되기 전까지는 시쳇길에서 적을 베고 적을 죽이고 뚫고 나가는 영은 제가 하는 거고, 뒷길에서 우리 조직원들이 따라오게 계속 앞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그럴 거고 아마 2021년까지는 그래야 되지 않을까. 고 작가님과 최전방에 서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이런 얘기를 저는 워크숍에 할 거고, 뭐 제가 좀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도 그래서 독과 약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이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여러분은 어떤 약이 필요하고 어떤 독을 피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오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워크숍 잘 다녀오겠습니다. 또 만나요.